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연이은 태풍 영향으로 대구 경북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습 중인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보험 등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성 보험의 보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우리 지역 피해가 꽤 컸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다행히 대구 경북 중에서 이제 대구는 내륙이라서 좀 피해갔죠. 다행히 그래도 뭐 소소한 피해가 뭐 없기야 했겠습니까만.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이제 경북 지역입니다. 경북 지역 중에서도 이 영덕, 울진, 경주와 같은 이제 동해안 지역이 많아요. 네. 경주의 경우는 뭐 400억 대 이상, 울진 경우에는 한 300억 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동해안 지역 외에 바로 대구 인근, 서쪽 인근에는 성주 쪽에가 또 피해를 입었어요. 이곳은 그 원래 참외 농사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주 참외. 예, 유명하죠. 그 낙과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어쨌든 이 네 개 시군을 합해서 어쨌든 뭐 그 피해액이 상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무엇보다도 가을 수확을 앞둔 농민들로서는 시름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수습이 돼야 될 텐데. 이 풍수보험이나 농작물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 정책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6가지의 보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입 안전보험 이 두 가지만 가입률이 절반을 넘겼고 나머지는 절반도 안 되는 수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입어도 손실을 입어도 이걸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축재해보험은 91.7%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축산인들이 가입을 했죠. 아무래도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네. 가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에 반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2.9%에 불과했거든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게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 겁니다. 네. 그중에 경북은 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7%만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네. 피해가 커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이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정책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입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50%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보험료에.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은 이제 20%이죠. 그런 이제 얼핏 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목돈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그 이 농가에서는 월 10만 원, 20만 원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 농가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목돈 부담이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것이고, 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수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 낙과 떨어지잖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험 적용을 받느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사 같은 분이 와서 네. 몇 개가 떨어졌느냐? 떨어졌는데도 이것은 상품성이 있네. 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평가를 하는 그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서 네. 농가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본 만큼의 보험 보상이?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문제는 그 우리 자동차 보험 그렇잖아요. 보험 가입해서 올해 어떤 사고가 나버리면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이 농작물 재해보험도 한번 적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서 낙과가 된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도
할증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부담해서 낸 것보다는 또 다음에 더 부담을 또 해야 되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의 그 평가에 주관적인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손해평가사 관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앞서 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재해를 입게 되면 손해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네. 피해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 피해 규모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 본 액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 평가를 손해평가사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 손해평가사 제도가 안착된 것은 2015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보험 가입률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좀 국가가 책임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제도를 국가 전문 자격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네. 이 자격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고 이 농금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서 또 시험을 치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가 잘 나누어져 있다. 자격을 평가하는 기관과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 자격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여기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없지 않겠냐라고 안심할 수도 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농금원 쪽에서는 이 업무가 재해가 일어나야지 손해평가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일반적인 재해는 많지 않잖아요. 그럼 손해평가사의 인원을 관리하는데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농금원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손해평가사들은 아니 재해가 없으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는 이 업무를 또 하지 않기도 하다가 이 농금원에서 배정을 할 때마다 이 투입이 돼서 손해평가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금원에서도 이 관리 감독 자체가 그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농금원에서 이 손해평가사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을 할 텐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재해가 벌어졌을 때만 이 업무를 배정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앞서 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손해액의 규모를 평가하는 손해평가사에 따라서 농민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고 이후에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까지 이 손해평가사에게 모두 맡겨진 거죠. 이번에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낙가 피해를 입었던 경북의 한 농민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손해평가반이 다녀갔는데 20년 넘게 농사를 지은 나보다도 이 손해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런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가 없겠죠. 농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액을 측정하는 것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특히 농작물의 피해, 낙가나 손상의 경우에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는데 라고 평가하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작물에 대해서도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농금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더 늘려서 배정할 수도 없고 상시 관리할 수도 없는 거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이 관리 업무 자체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를 경북도 관계자와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도 농업정책과 조한철 사무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우선 그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성 보험이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보험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입 대상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품목별 가입 기간에 가까운 지역 농협에 방문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 부위는 농작물과 가입 조건별로 상이한데 농가에서 선택한 보장 수준에 따라 60에서 9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평균 보험료는 사과의 경우 헥타당
1,670만 원 정도이며 벼 같은 벼는 15만 원 정도로 품목별로 차이가 심하며 특히 경북은 사과주산지라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 부담이 커서일까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우리 경북은 좀 저조한 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단순 가입 면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가입 실적을 산출하기가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같은 경우는 가수 주산지로서 가입 면적이 많은 벼 주산지에 비해 농가 가입률은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농가의 가입 보험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96억 원으로 전국의 5,774억 원의 34%를 차지하고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는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지방비를 30%에서 5%를 상향한 35%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농작물 그렇군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비 지원 확대, 가입 품목 확대, 보험료율 단위 개선 등 중앙부처의 다양한 정책 건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한철 경북도 농업정책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 등의 정책성 보험이 보험사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올해만 벌써 7개의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농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정작 이 보상액은 적고 보험료는 비싸다. 이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외형적으로만 보면 2001년에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대해서 이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시작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62개 품목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인데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네.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태풍뿐만 아니라 동상해, 그러니까 얼거나 아니면 또 이게 제대로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해를 입게 되면 네. 이것도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한 예로 한 가수원에서 이 동상해 피해를 입은 다음에 농장의 수량 자체가 30% 줄었는데 보상액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그 값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05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인 거예요? 네, 적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에서 과실을 판매했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수확량보다 30%가 줄었다고 하면 네. 보통의 과수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 30% 줄면 최소 몇백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이 피해가 예상되는데 네. 예상되는 피해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거죠. 이 같은 농민들의 주장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국내에는 한 개사입니다. 네. NH 농협 손해보험이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NH 손해보험이 다른 보험사, 민간 보험사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농협은 농민들 곁에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이 감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5.5%로 나왔습니다. 이 손해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거든요. 일반적인 손해보험보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면서 NH 농협 손해보험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거죠. 특히 2016년 한 해만 봤을 때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농민들한테 보험료는 받지만 보상 금액은 적다는 걸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NH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재해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 재해가 적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다. 이거는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농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농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절한 지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정책성 보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 범위 그리고 기준 확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대상 품목 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 품목 자체를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지금까지 이 정책적으로 품목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네. 그건 뭐 인정을 하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보험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거죠. 농민이 봤을 네. 때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보험사의 운영과 관련된 농민들의 불신과 불만입니다. 방금 우리 청취자께서 얘기했듯이 어느 농민은 낙과련에서 30%의 이 생산량이 거의 감소했는데 네. 태풍으로 인해서 기껏 받은 돈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너무 작으니까 이거 뭐 꼭 가입해야 되나? 그러니까 피해는 큰데 보상이 적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30%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사는 기대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네. 일단 가입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또한 방금 우리 청취자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피해가 날지 모르지만 미리 담보해 놓는 거잖아요. 돈을 넣어놓고. 맞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생한 이런 이 천재 아닙니까? 자연재해가 어느 해에 느닷없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은 받고자 하는 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모든 보험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보험에 이 사람들의 영업이익률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죠. 잠정급이 있었잖아요. 환급해줘야 되죠. 다시 말하면 몇 년 동안은 태풍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그때는 많이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올해 생각보다 태풍이 많아서 농협에서는 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돈 액수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 앞에 전년도에 많이 좀 벌어놨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올해 더 주는 조금의 융통성이 있어줘야 되죠. 너무 책정된 요율 표현에 얽매지 말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선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이제 품목도 품목이지만은 네. 손해가 났는 해 그리고 나지 않은 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이 융통성 있는 보험금 지급 제도가 구축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험사가 한 곳밖에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독과점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북도의회 농수위에서 이 국가 책임제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이 내용 살펴볼까요? 네,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이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비 56억 원을 추가로 이게 확보하면서 수년간 낮았던 농업 재해보험료를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이 기존에 20%였거든요. 네. 이걸 도의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5%로 낮춰주는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호응을 했는데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이걸 자부담 비율을 10%까지 내년에는 낮추겠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농업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자부담 비율이 아주 적은 수지만 10% 정도 자부담을 하듯이 이거는 농업은 국가적인 산업으로 보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이 자부담 비율을 상당히 낮춰주겠다. 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의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크고 이게 뭐 보험료 지급 시에 자기 부담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는 측면까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요. 네네. 앞서서 우리 진행자께서 이 독점하고 있는 한 개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농협이라는 어쩌면 중공적인 조합에다가 이 보험을 독점시킨 거는 이익을 많이 보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쓰라고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NH농협 손해보험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는 정책 변화
앞으로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CJ 헬로